3번 가봅시다. 일단 문법 문제부터 해결해보고 독해 들어갑시다. 자, it, what 나왔는데 힌트는 어디 있어요? 중간에 껴있는 누가 힌트입니까? 전치사구. 부사구가 힌트죠. 자, 이렇게 부사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어요. 그리고 대시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뭐다? 이거는 절대 가주어 진주어일 수 없습니다. 얘기했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면 it 비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야? 형용사가 나오거나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되시려면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 문장은. 잘 보시면 patterns of group housing인데 주어가 패턴이고요. have가 동사고요. validity가 목적어예요. 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가주어 진주어는 절대로 이 안에 부사구나 부사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답은 이수를 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쌤 봤을 때는 이 that 부분이 문제로 수능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서 나올 거냐면 분명 선택지를 안 나오고 밑줄형으로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그랬거든. 위치로 이렇게 밑줄 쳐서 나올 겁니다. 그럼 왜 안 되냐? 쌤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면 돼요. 부사구나 부사절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누구만? that만 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사구나 부사절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누구만 가능하다? that만 가능하다. 이게 수능에 기출됐던 문법 문제예요.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절대 여기는 위치가 답이 되면 안 돼요. 사물이니까 위치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알겠죠? 조심해서 문제 푸세요. 정답은 A번의 it이 답이었지만 이 부분, 이 that 자리가 수능 문제에서, 올해 수능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잘 기억해두고 실제로 수능 문제 나오면 맞추시면 돼요. 자, 이번엔 B번 갑시다. B번은 이것도 중요한데 such patterns 주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동사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능동, 하나는 수동 같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딱 보면 형용사가 나왔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5형식 동사 make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얘가 수동이 맞으려면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형인 be made를 쓰고 얘가 5형식 동사 구조잖아요. 그럼 목적어는 없을 거고 목적격 보어절에 누가 올 수 있으니까 형용사가 등장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가 나왔고 수동태가 됐다면 이게 맞으려면 마무리는 마침표는 여기서 딱 지어졌어야 돼요. 지금 그런 모양인지 보세요. 아니죠. 지금 보면 파서블에서 끝나지 않았거든? 그럼 얘는 수동으로 그리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능동인 것 같은데 목적어 없잖아요. 목적어 없는데 왜 능동이에요? 라고 할 거면 이제 그려줄게요. 어떻게 된 구조인지. 원래 구조도로 보시면 주어, make, 그 다음 명사, 그리고 누굴 쓰겠어? 형용사인 possible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생긴 구조야 원래. 그러면 몇 형식이다 이거? 5형식이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쓰죠. 맞죠?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치?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구조냐면 이 목적어의 명사가 바로 한 단어일 때입니다. 한 단어일 때 이 구조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 명사인 목적어가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다. 그러면 한 단어가 넘어가죠. 두 단어 이상이 넘어가겠죠. 그때는 얘하고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되냐면 주어, make, 그리고 나서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형용사가 먼저 등장해요. 왜? 얘는 상대적으로 한 단어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목적어인 명사는 뒤로 빠지는데 그냥 빠지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거,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지?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분사 플러스 알파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전치사구. 세 번째,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 네 번째, 관계사절. 나는 그냥 네 가지라고 쓸게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수식을 받아서 끼러진 명사란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몇 단어가 넘어가죠? 두 단어가 넘어가죠. 이럴 때는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살짝 지울게요. 이럴 때는 O형식 동사 위치는 그대로인데 목적격 보였던 형용사와 목적어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마치 도치한 것 마냥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목적어가 길어질 경우죠.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하면 목적어가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는 경우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위치를 뭐한다? 도치시킬 수 있다요. 도치라는 게 바꾼다는 뜻이야 원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야. 어떨 때 바뀔 수 있다? 목적어가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는 경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수식을 받아서 두 단어가 넘어가는 경우.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자료는 형용사를 쓰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목적격 보호자는 형용사를 쓸 수 있지만 누군 쓸 수 없죠? 부사는 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다고. 이게. 자, 문법 문제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리고 얘를 왜 바꿨을까요? 우리 문법적으로 원리는 알았어.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다며. 그럼 독해 버전으로 생각해 볼까? 그렇지. 이 명사가 중요한데 수식하는 부분이 있잖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맞아. 그래서 만약 이 구조가 나온다면 이따 나오겠지만 possible이라는 형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식을 받아서 끼러진 이 명사 부분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나 힌트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따 읽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원리대로 대입을 한다면 이 possible 자리에 누가 나오면 틀린다는 거야? 그치? possibly 이런 식으로 밑줄 쳐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 동사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번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나는. 이 문법이. 물론 이 지문 그대로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문법 내용은 출제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수능 지문의 출제위원들이 미리 보여준 거야. 복선 깐 거야. 나 이거 낼 거야. 라고.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맞춥시다. 이 문제 나오면. 그 다음 자, C번 갑시다. C번이요. 자, 이것도 문장 구조를 한번 먼저 봅시다. 주어 어디 있어요? 자, 여기부터 출발해야 될 텐데 by far the most significant reason인데 자, 선생님들은 분명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기실 겁니다. by far라는 부분이에요. 자, 쌤이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much, still, even, far, a lot. 쌤이 써준 것들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렇죠.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비교급 강조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해석은 훨씬 더 뭐뭐하다 이렇게 소였거든. 맞죠? 그리고 요거 배우실 때 같이 배웠던 문법이 뭐다? very는 원급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쓸 수 없다. 비교급 앞에 못 쓴다 라고 배운 게 중등 문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나온 건 뭐냐 지금 그냥 far가 아니라 by far죠. 보시면 여기는 far예요. 여기는 by far예요. 달라요. by far는 뭐 할 때 쓴다? 최상급을 강조할 때 주로 쓰고 심지어는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얘는 단연코가 좋아요. 단연코 가장 뭐뭐한 이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by far를 해석할 때는요. 단연코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y far는 최상급을 주로 강조할 때 씁니다. 그러면 쌤이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야. 뇌피셜이야. by far라는 자리에다가 그냥 far만 쓰면 되냐 안 되냐지. 지금 the most라는 무슨 급이었죠? 뒤에 최상급이 등장했는데 이 far라는 단어는 비교급을 강조했거든? 다시 얘기하면 far는 최상급 강조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안 될 거예요. 이거 아는 친구들 생각보다 없으니까 수능에 나오면 우리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by far는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이유. 해석되시죠?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수식할 겁니다. 투부정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잖아. 본동사 어딨죠? is 본동사고요. 그 다음 the increasing difficulty. difficulty가 보호 자리에 등장한 명사죠. 근데 이 difficulty라는 단어도 항상 뭐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돼 있다?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돼 있더라. 그래서 답을 뭘로 합니까? to build로 답을 하는 거예요. 이 to build는 difficulty 수식할 거고요. 그쵸? 그럼 가운데 껴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왜 나온 거야?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좀 그리면 자, 이제 보세요. 내가 그냥 더 difficulty만 써봤어. 그 다음에 중간에 for 플러스 목적격 그리고 나서 뒤에 누가 나온다고요? to 부정사 등장할 거라고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다? 얘 수식일 거야. 그럼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해석이 어떻게 돼? to 부정사 하는 어려움. 그럼 얘는 의미상의 주어니까 누가?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 하는 어려움. 해석됐죠? 간단한 논리예요. 요거 짝이니까. 항상 짝인 개념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짝이에요. 됐나요? 자, 문법은 해결이 됐죠. 이제 독해 갑시다. 굉장히 좋은 지문이거든? 이 지문도 독해적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봅시다. 자, horizontal 이를 읽으시면 되는데 horizon이라는 단어가 수평의라는 뜻이에요. horizontal. 그러면 horizontal하고 반대말이 뭐죠? 그게 vertical이에요. 수직의. 항상 이 단어 보시면 빨리 두 단어 떠올리세요. horizontal하고 반대가 뭐야? 수직이. 영어로 vertical. vertical 지문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이따 읽어보면 나올까요? 확인해 볼게. 이따 나왔던 것 같긴 한데 확인해 보자. 자, horizontal spread인데 자, 항상 쌤이 독해할 때는 주어랑 동사는 찾고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맞죠? 주어 어딨죠? 지금 첫 줄부터 시작이야. 잘 봐, 여기 봐봐. spread라는 단어가 동사도 있죠, 물론. 퍼지다, 확산하다. 동사일까요? 얘가 힌트야. 이거 형용사잖아. 형용사 옆에 붙어 있는 건 명사겠죠. 얘가 주어예요. 그럼 spread를 명사할 때는 해석을 뭘로 할까? 확산. 그림으로 이해가 되잖아. 쫙 퍼지는 거니까. 그게 확산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horizontal spread니까 무슨 뜻이겠어? 수평적인 확산. 수평적인 확산이죠. 그림 그려지죠? 수평적으로 쫙 퍼지는 거야. In the form of 뭐뭐의 형태로 라고 써보세요. In the form of는 밑줄 치시고요. 무슨 형태로. 그럼 어떤 형태로 수평적으로 퍼지는 거야? Independent homes인데 독립적인 집이죠. 그럼 독립적인 가옥, 집의 형태인 뭐야? 수평적 확산. 됩니까? 자, 우리나라 말고 미국을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아파트 건물들이 많죠. 수직으로 뻗어 있죠. 수평적, 그러니까 독립적인 집의 형태로
수평적인 확산이라는 건 아파트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미국은 어떤 집들이 많아? 주택이 많죠. 그게 옆으로 쫙 퍼져 있죠. 왜?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왜 아파트가 많죠?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것도 있지만 땅이 좁아서. 땅이 좁으니까. 땅 좁잖아요. 그게 문제지. 땅 넓어봐.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좀 핵심 단어만 좀 해봤거든? 색칠해봤거든? at a low density예요. density가 뭐죠? 밀도. 그럼 낮은 밀도로, 그럼 거꾸로 올라가 봐야지. 낮은 밀도로 어떤 형태로? 독립적인 가옥의 형태로, 집의 형태로 있는 뭐 수평적인 확산. 이게 주어거든? 이게 means, 동사 표시해보세요. 자, 이제 나한테 배운 거 티 좀 내봐. 주어, 동사 means, 뒤에 목적어, 명사. 그럼 쌤이 이 구조 보이면 써봤어요, 지금? 써보세요. 주어, means, 목적어, 명사 써보세요. 구조. 해석은 될 겁니다. 주어가 뭐뭐를 의미한다. 해석은 되시죠? 나는 이렇게 가르쳐줬거든.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거야. 기억하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데 대체 이거야. High cost for development야. 높은 개발 비용이죠. 그쵸? 자, 이쯤 되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수평은 이래? 수직은. 그렇지. 수직은 반대겠구나. 눈치 빠르네.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과연 얘일까? 아닐 거예요. 반대일 거거든. 그럼 마음속에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럼 수직은 어떨까? 수직은 뭘 의미할까? 그렇지. 하이가 아니라 반대겠죠. 그럼 low cost for development일 거예요. 그러면 낮은, 쉽게 말하면 개발 비용이 적게 들 거라는 거지. 이해 갑니까? also 들어갔어요. 주제문이겠죠? 또 동사가 means가 왔어요. 그럼 이 시가 가르친 게 뭐죠? 한 번 더 horizontal spread겠죠? 그럼 수평적인 확산이라는 건 또 뭘 의미한대요? higher energy consumption. 높은 에너지 소비를 뜻한대요. 뭐에 대한 에너지 소비야?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ity and water. 나왔는데 쌤이 뒤에 것만 색칠했습니다. 일부러. 그럼 뭘 의미해요? distribution은 확산이야. 분배. 그럼 뭐의 분배? 전기와 수도로 합시다. 전기와 물이니까 전기와 수도의 확산의 높은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그럼 반대로 또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수직은 수직의 확산, 즉 아파트 같은 건물들은 전기와 물의 분배, 유통 이거에 대한 낮은 에너지 소비죠. 다시 얘기해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Higher energy consumption,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말로 lower energy consumption이라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 소비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효율적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efficient가 나올 거야. 즉 분명 horizontal spread가 아니라 만약에 수직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아, 이게 뭐에 좋다? 첫 번째, 뭐에 좋다? 비용. 그치? 낮은 개발 비용. 개발 비용이 적게 든다가 첫 번째 장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장점 뭐가 되겠어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아요. 그거예요. 벌써 나오지. 되잖아.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강조 구문입니다. 자, 이제 독해할 때 쌤이 얘기한 거 써먹어봐. 쌤이 강조 구문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that 뒤에 있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고 그대로 가보자. 그럼 어디에는? 이러한 맥락에서예요. context라는 단어가 뜻이 뭐였어? 문맥, 상황, 환경. 그럼 이러한 문맥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그럼 이러한 환경이 this context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horizontal spread는 뭐였죠? 개발 비용도 높고요. 효율도 떨어져요. 이런 상황, 문맥 상황에서는 patterns of group housing, 그러니까 집단 하우징 뭐겠어요? 주택. 집단 주택의 패턴이 뭐하다? 집단 주택이라는 건 무슨 집단이겠어? 집단 주택이라는 건 얘하고 달라요. 그룹이라는 말은 independent home하고 반대잖아. 됐지? 그럼 집단 주거의 패턴, 형태가 뭘 가지게 되겠어? 정당성을 가지게 되겠죠. validity가 핵심어입니다. 빈칸 나올 수 있어요. validity 무슨 뜻이라고? 정당성. 형용사가 valid예요, 원래. valid 따로 적어보시고, valid. valid는 유효한, 타당한, 정당한. 유효한, 타당한, 정당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valid가. 그리고 하나 더 적어볼까요? 동요로 얘들아. 잘 들어, 셋말. adequate 쓸 수 있어요? adequate. 많이 들어본 단어죠? 쌤이 이런 얘기 했다, 얘들아. adequate는 뜻이 세 가지라고. 따로 적어볼까요? adequate. adequate는 첫 번째 뜻이 뭐라고 했냐면 쌤이 sufficient 뜻이라고 했어. sufficient. 무슨 뜻이야, 그럼? 충분한. 이게 첫 번째 뜻이지. 두 번째 뜻이 뭐라고 했냐면요. appropriate의 뜻이라고 했어요. proper나. proper, appropriate.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무슨 뜻입니까? 적절한, 적당한, 적합한이죠. 적절한, 적당한, 적합한. 그래서 suitable까지도 동요가 가요. 세 번째 뜻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valid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왔죠. 무슨 뜻이야? 적절한, 아니, 뭐라고 했죠? 정당한, 타당한, 유효한. 그러면 책에서는 지금 validity를 보여줬지만 adequate라는 단어가 형용사였죠. 그쵸? 그러면 머리 좀 써봐. adequate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드는 명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adequacy예요. cy로 끝나요. 마지막이. 써보세요. adequacy. 써봤습니까? 쌤 봤을 때는 validity 낼 수도 있고요. 한 단계 더 어렵게 꼴 거다. 출제자가. 나는 어휘 갖다 장난 좀 쳐볼까? 라고 하면 adequacy로 낼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얘가 정당성을 가지겠죠. 이게 좋은 걸 거지. 그건 알겠어. 그러면 정당성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 단어가 문제지. 근데 그 상황에 만약에 출제자가 adequacy를 출제해버리면 대부분 여러분들은요. 충분함? 적절함? 적합함까지는 갈 수 있어. 그쵸? 그런데 무슨 뜻으로? 정당함. validity의 동의어로. 그 뜻까지는 생각을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측컨대 여기 나올 것 같아. 여기가. 이 지문 내가 보기엔 올해 수능에 나올 지문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문법으로도 좋고요. 내용적으로도 좋고요. As a system for housing provision. 그래서 주택 공급의 시스템으로 체계로서 뭘 가진다? 정당성을 가진다. 그럼 이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예측해 보건데 그럼 그룹 하우징의 좋은 점이 뭡니까? 얘하고 반대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개발 비용이 낮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겠죠? 에너지 효율이 높겠죠. 정리 끝났죠? 오케이. such pattern인데 그러한, 이러한이고 형용사죠. 써보세요. 형용사라고. 늘 연습하자 얘들아. 이러한, 그러한 나오면 앞에서 언급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such pattern은 무슨 패턴을 말해요? 앞에 찾아보면 patterns of group housing이죠. 그럼 집단 주택. 집단 주택의 패턴이 라고 해석해야죠. such pattern 해석할 때는. 다시 한번 이러한 패턴, 그러한 패턴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늘리세요. 그럼 늘려보니까 해서 어떻게 됐어? 이러한 집단 주거의 형태가 됐죠? 이런 집단 주거의 형태는 make possible.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먼저 나왔고 목적어 뒤로 빠졌다고 했죠? 그럼 목적어를 가능하게 한다. 목적어가 길어졌겠지만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by 전까지만. 뭐의 utilization입니까? 동사 utilize예요. 이용하다죠. 활용하다. 그럼 utilization은 뭐야? 이용, 활용인데 intensive utilization은 뭐겠어? 이건 집중적인이에요. 강렬한이라는 단어는 잘 들어. 강렬한이라는 단어는 intense가 있어요. S2로 끝나요. intense도 형용사고 intensive도 형용사야. 그런데 intense가 강렬한이고 intensive는 집중적인이에요.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 보다 집중적인 토지의 사용, 활용 되죠? 그것을 뭐하게 만들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효율이 좋다는 뜻이야. 이해 갔죠? 왜냐면 같은 땅덩어리라도 사람이 안 살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by ing 수단 방법 쓰시면 되겠고 뭐뭐 해서 그럼 뭐 해서? by building dwelling unit 이게 주거 단위거든. 잘 생각해봐. dwelling unit을 생각해보면 동사가 dwell이야. 동사 dwell의 뜻이 뭐였어? 살다 거주하다지. 그럼 dwelling이고 unit은 단위란 뜻이니까 주거 단위, 거주 단위 이거야. 그러면 build는 만들다 해서 하라고 했죠? 그럼 주거 단위를 뭘로 만들어서? as 뭐뭐로 전치사 joint structures예요. 무슨 구조겠어? 합쳐진 구조죠. 합쳐진 구조. 주거 단위를 합쳐진 구조로 만들어서 보다 집중적인 토지의 활용을 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해석은 될 겁니다. 그럼 궁금한 거. 그럼 joint structure가 대체 뭔데? 이어서 가볼게요. both A and B죠. 그럼 누가 더 중요해? B가 더 중요할 거야. 그럼 어떻게? horizontally의 반대말 vertically. 그럼 어떻게? 이것만 해봐. 주거 단위를 뭘로 만들었죠? 다시 한번. joined structure니까 합쳐진 구조로. 근데 어떻게? 수직으로 합쳐진 구조로 만들어서야.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들 아파트 살잖아요. 집집마다 엘리베이터 따로 있나요? 이해 끝났지? 그게 joined structure야. 그리고 which 나왔죠. 선행사 누구예요? joined structure 쓰겠죠. 그 합쳐진 구조물이라는 게 뭔데? 계속적 문법. 문법 나올 수 있겠죠? that.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and is로 바꿔보시고 그 is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 joined structures라니까? and is이 아니구나 그럼. and they. 미안해요. they로 바꾸시고. 그러면 joined structure. 그러니까 함께 쓰여져 있는 합쳐진 구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share land, 땅도 공유하는 거고요. 같이 쓰는 거고요. common services and amenity인데 amenity 무슨 뜻입니까? 생활 편의시설인데 아파트 보면 헬스장, 뭐 수영장, 골프장 개인 전용이에요? 아니죠. 공유시설이잖아요. 그게 amenity예요. 그러면 공공이야. common은 공공이 흔한 보통의 뜻 세 가지입니다. common의 뜻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뭐뭐 있다고? 공공의, 보통의, 흔한 세 가지 다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뭘로 쓰였겠어? 공공 서비스와 편의시설, 공공시설이야. 그 공공시설을 뭐 한다는 거야? 함께 공유하고 나눠 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joined structures구나. 내용 끝났죠. By far, the most significant reason to expect a growing acceptance of group housing. 그러니까 집단 거주죠. 집단 거주의 growing은 뭐하는? 점점 더 늘어나는, increasing도 마찬가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growing하고 동의어가 increasing이에요. 점점 더 늘어나는 acceptance, 수용. 다시 한번 그대로 해석해봐요. 다시 한번. 집단 거주의 점점 더 늘어나는 수용을 기대하는 이유. 해석됐죠? 점점 더 아파트에 사는 걸 받아들일 거란 말이지. 그 이유가 뭐냐면
The increasing difficulty, 어려움 때문이에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어려움 때문인데 뭐 하는 어려움? 누가? Low to middle class인데 low class가 어디겠어요? 하위층. middle class는요. 중위층. 그러니까 하위층부터 중위층에 이르는 사람들이 뭐 하기 어려운 점? To build homes individually니까 개별적으로. 하위층이라 생각해보세요. 하층민. 하층민이 내 집을 지을 수 있냐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 살 수밖에 없어? 임대 아파트. 주택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아파트에 살죠. 임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개별적으로 지을 수 없는 어려움, 점점 더 늘어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복합단지, 집단 거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집단 거주 형태를 받아들일 거란 말이지. 이해되시죠?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this is true for 하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죠, 쌤이? 뭐뭐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디에도 마찬가지다? Concentrations of better job seeking ambitious group인데 job seeking은 뭐였어? 일자리를 찾는. job seeker가 구직자예요. 이해해? job hunter 혹은 job seeker가 구직자라고. 누구 왔어? 아니 갑자기 벌레가 있잖아. 씻고 와. 농담이야. 봐봐요. 그러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집단이라면 되잖아. 이건 야망 있는 집단인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봅시다. 편한 것만 보세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집단. 어디에서? urban area니까 도시 지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집중에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나은 일자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도심에 있겠죠. 외곽 지역으로 나갈수록 일자리가 그렇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도시에서 일을 하던 저기 시골 지역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던 시급은 같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도쿄에서 일하는 편의점 알바랑 시골에서 일하는 편의점 알바는 시급이 달라요. 심지어 크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본에 사는 대학생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양질의 일자리 얻기 위해서 어디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쿄에 살려면 숙박시설, 그러니까 주거비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야. 일본 애들이 지금 처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알바를 그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를 뛰면 물론 주거비용이 좀 비싸고 방도 되게 좁지만 그냥 먹고 살만 하네? 라고 하면 주거지역의 한계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곳을 어쨌든 꾸역꾸역 가지 않겠어? 그게 지금 일본의 현 주소고 우리나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막 3포 세대, 4포 세대 막 이러잖아. 일본 애들 보면 막 일자리도 안 구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직업이 된다네? 난 놀랬어. 그게 직업이 되는 세상이야 지금. 그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일본은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본 애들은 그러라고 하고.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어디에 쓸 수밖에 없다. 이 몰려있는 곳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at is an important determinant인데 봐봐. determinant라는 단어 모르면 안 돼요. 봐봐. 동사가 determine이지. 결정하다. ant가 붙으면 요인, 요소예요. 그러면 결정 요인, 결정 요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어떤 걸 결정한다고 쳐봐. 그러면 그 결정하게 된 요인이 있겠지. 그게 결정 요인, 결정 요소예요. 나는 A라는 대학보다 B라는 대학을 선택했어. 그럼 이유가 있겠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B 학교를 가. 그럼 거기 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 만약에 A랑 B랑 동급이라면, 2항이면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합시다. 내가 여러 개를 합격해놓고 골라가는 행복한 고민을 합시다. 제발. 반대가 되면 우울하지 않을까? 하나만 붙어줘 제발. 이러면 다 불합격이고 제발 하나만. 나 좀 살려줘. 몇 달 뒤면 판가름 납니다. 기도할 건지 골라갈 건지 곧 판가름 난다. 자,
자, 아무튼 that is an important determinant인데 그것이 뭐다?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which is 뒤에 가봤어요. 일부러 늘렸습니다. 내가 일부러 뒤에만 색칠했어. which is ppm affected by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내가 위단을 색칠했을까? 내가 affect 남은 주제문이라고 했거든. 이게 뭐에 의해서 영향받는 결정 요인이야? 보니까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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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지만 병렬 구조 뒤에 거. 그럼 expenditure patterns of those groups인데 이러한 집단들의 소비 패턴, 소비 패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 지역에 살아요. 월세 비싸요. 배부르게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겠어? 일본 애들이 어떻게 살아?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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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SNS상에서 야 그렇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그렇게 하면 1,000원을 더 아낄 수 있었단 말이야? 탄식을 해요. 심지어 그걸 자랑질해서 올린다니까 난 이러저렇게 해서 1,000원을 아꼈어요. 나 오늘 무지출했어요. 이걸 SNS에 올리고 자랑하는 사회가 지금 일본 사회예요. 멋져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20대 젊은이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아직 10대라서 학생이라서 모르겠지만 이제 곧 20대 될 거죠? 너희도 그럴 거야 이제. 돈을 써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꼈다고 자랑하는 거. 놀랍죠? 이해가 안 되시죠?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지금 어떤 사회냐면 월급 20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사회예요. 월급은 안 올라요. 10년을 일해도 15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월급이 똑같아.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려면 뭐밖에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는 대체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여기에 관심 갖는 게 한국 사람들이고요. 대체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사거든? 일본 애들은 반대야. 뭘 해서 돈을 아꼈어? 왜냐면 돈을 내 문제가 아니야.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야. 내가 노력한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없어. 일본 사회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400만 원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아끼고 아끼고 아끼는 거. 그러면 너는 이제 얘가 갑자기 일본에서 사는 얘가 잘 살아 보여.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넌 뭐해서 돈을 벌었어?가 아니고 넌 돈을 대체 어떻게 아꼈니?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2022년 일본이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좋다고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 대통령 잘못 뽑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나는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런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를 막 선진국에 진입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했죠. 그런 들은 적은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네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안 그럴 것 같아. 그걸 옆에서 일본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잘한다 이러고 나만 망하면 안 되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왜 일본 사회가 무너지는지 알아요? 자, 젊은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야,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노력을 포기해요. 공부 안 한단 말이야. 대기업이 취업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냥 편의점 알바하고 무슨 알바하고 무슨 알바하고 해서 알바해서 알바비로 벌어가지고 한 월급 250만 원 정도 벌어요. 월로. 알바비로만.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결혼도 안 해. 미래 장래 어떡하고 결혼 안 하면 되죠. 자식은 결혼도 안 할 건데? 그럼 결혼은 안 하면 자식은 왜 안 낳았겠어요?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내가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내가 돈을 버는 족족 어떻게 되겠어? 세금으로 뜯기고 이 노인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니까 그럴 거면 나 일 안 해. 이해되죠? 그게 일본 젊은이들의 사회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뉴스 보시면 출산율이 막 명당 0.7명으로 줄었다 이런 말 하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걸 알아야 돼, 너희들은. 지금 모르지. 나는 젊은인데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게. 상관 있어요. 상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더 걱정이야, 솔직히. 나보다도. 더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나는 너희들이 제자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그럼 장래 직업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인구가 갑자기 젊은 층의 인구가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 노인들은, 일본의 노인들은요,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을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알아?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버블 붕괴라고 한번 자산이 팍 꺼진 적이 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지 않고 자기가 돈을 갖고 있어요, 현금으로. 그게 일본의 특징이거든? 근데 그 돈을 노인들이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노인들 입장에 내가 돈 갖고 있다가 손주들 오면 용돈 좀 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 노인들이거든. 돈이라는 건 돌아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노인들이 돈을 쥐고 안 풀어. 그걸 어떻게든 돌리고 싶었던 게 아베였어. 돈을 막 풀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지? 더 안 됐지. 그래서 일본이 꼬꾸라지고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이에요. 경영학과야? 이런 현상을 관심을 가져야 돼, 너희들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나라는 사이에 낀 나라잖아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근데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부터도 그랬고 삼국시대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잘 썼어요. 이쪽 상황도 저쪽 상황도 적절하게 이용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땅덩어리가 넓냐, 자원이 많냐, 군사적으로 강대하냐. 그런데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물론 한 번도 망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일제 때문에 한 번 망했죠, 한 번. 그래도 꾸역꾸역 잘 버텼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텼을까? 머리야, 머리.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를 잘 썼어. 여러분 알고 있는 무슨 살수대첩. 몸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유인한 다음에 댐 무너뜨려서 물로 싹. 중국들이 멍청한 거지. 기고만장했던 거고요. 무시했던 거죠. 그 기질이 없어지지 않아요. 중국 애들은 한국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 생각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한국? 우리나라보다 속국이지. 그 생각 안 할 것 같아? 중국 애들이? 해요. 지금도 해요. 너희는 우리나라 속국이잖아 라고 생각한다고, 중국 애들이. 우린 발끈하죠. 미친 이러고. 발끈할 게 아니라 조목조목 뒤집으면 돼요. 그렇다 한마디 해줘. 그래? 근데 너네 나라 역사를 잘 보면 우리나라한테 한번 개발렸던데? 잘 찾아봐. 살수대첩이라고. 그럼 깨갱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걔네가 항상 하는 주장하는 거 이거잖아. 근대화를 이루어줬다. 멍멍이 소리 하죠. 아니에요. 수탈해 갔죠. 반대로. 야, 니들 좋으려고 니들이 만든 거지 우리 좋으라고 했어? 그거 만들어갖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줬어? 아니지. 니네 나라로 다 빼갔잖아. 반박하세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걸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밖으로. 그게 종특이야. 근데 일본 애들이 무서운 건 언제냐면 얘네들이 모였을 때예요. 일본 애들은 그게 있어. 모이면 달라. 한 명 한 명은 친절한 것 같지. 모이면 달라요. 완전 뒤집어져요, 얘네들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 한 얘기가 있죠. 외는 간사하여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정확한 말씀이세요. 깨뚫어봤지, 아주. 그래서 외놈이라고 하잖아, 외놈. 이유가 있었던 거지. 지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호시탄타 우리나라 뒤통수 칠 궁리만 하는 게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 걔들은. 저
할 때. 근데 우리는 그거 이용해야 돼요. 좋은 기회거든? 우리나라가 일본을 어쨌건 따라잡았고 앞지른 분야도 생겼고 그걸 이제 다음 세대 넘어가는 게 너네야. 그럼 너희들은 그 자리 다시 내줄 거야 일본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일본 애들이 약한 거 영어거든. 난 영어를 할 줄 알잖아. 일본 여행 가보면요. 난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 일본어 조금 할 줄 아는데 난 영어로 말해. 일부러라도. 그 애들이 사색이 돼서 도망가. 그냥 일부러 도망가는. 도망가요. 그리고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애가 와도 나한테 대하는 서비스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갔을 때 어설프게 일본어를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대신 한자는 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 죄다 간판이 한자야. 그래서 천자문 정도는 알고 일본을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신 말은 영어로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